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가 발열되면 꺼졌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12위는 단다단 이 차례인데요. 단다단 저랑 이제 샤클이랑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 작품. 너무 재밌게 봤어요. 사본까지 다 샀어요. 정말 제가 추천했어요. 단다단 이거 재밌다. 그리고 서점에 갖다 놔라. 아직까지는 잘 팔리고 있지는 않다. 진짜 재밌는 작품이에요. 이게 만화를 많이 보는 사람이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랑 만화를 조금 보는 사람이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랑 또 이 여러 가지 레벨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단다단은 만화를 많이 안 본 사람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림체가 일단은 네. 상당히 재미가 재밌고 많죠. 잘 그렸고 처음에는 컴퓨터로 그리는 것처럼 느껴졌을 정도로 약간 좀 시원시원해요 그림체가. 그래가지고 전개도 빠르고 액션도 타격감 있고 그리고 사실 이 만화책은 남성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 예쁜 여자 캐릭터 그리고 건담 같은 이제 로봇물도 그렇죠. 나오고 이제 귀신 뭐 요괴 것도 나오고 액션물도 나오고 약간의 러브라인도 있고 여브랜도 여러 명이 혼자를 좋아하는 여러 명이 그렇죠. 2명, 3명이 이제 정말 재밌고 이게 이번에 일본에서 제가 점프에서 팝업 스토어를 한 걸 가봤어요. 삿포로. 이제 삿포로 파르코라는 백화점 종합상가 같은 데인데 거기에서 이제 7층에 점프를 하는데 단다단도 당연히 올라와 있어요. 지금 거기 보면은 일단 잘 팔리는 애들은 주술회전, 스파이 패밀리, 귀멸 칼날 아직까지 귀멸 칼날 잘 팔리고 있고 그리고 그 조그만 코너에 하이큐도 있고 그리고 원피스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맣게 큰 부스를 차지하지 못했지만 조그맣게 차지하고 있는 게 교수파로랑 단다단 그 편의점 하는 아결제가 사카모토 네, 그 데이즈인가? 네, 사카모토 그 친구들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단다단이 지금 12회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쿄 리벤져스보다도 재밌게 봤어요. 저도 상당히 재밌게 보고. 근데 이제 사실 일본도 한국도 약간 이 친구가 좀 오컬트적인 게 조금 있거든요. 아무래도 요괴 나오고 귀신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대중적인 인기를 끌지 못하지 않았나 싶은 느낌이 드네요. 일본의 어떤 문화를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재미가 배가 되니까. 근데 이 단다단 같은 경우 서점 직원이 뽑은 추천하는 만화 1위입니다, 작년에. 일본 서점에서요? 네, 일본 서점 직원들이 뽑은 추천 만화 1위예요. 만자랄지도 추천한다는 얘기죠. 사실. 그렇죠. 서점 직원들이 추천하는 거는 대부분 어느 정도 재밌습니다. 만화를 읽으면서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모험이나 용기, 뭐 감정들, 긍정적인 감정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는 만화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많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기본기에 상당히 충실한 만화.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현대 요즘 젊은 감성도 있는 되게 잘 맞는 작품이에요. 네, 이전부터 쭉 이어져 오는 그 감성의 현대적인 걸 좀 잘 녹여낸 만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밑에 순위에서는 바로 이제 23위에 랭크되어 있는 윈드브레이커가 있어요. 이게 네이버 웹툰 원작이거든요. 그쵸. 네이버 웹툰 원작이라고 하니까 네이버 웹툰에 있는 거를 그냥 책으로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와서 일본인이 다시 그린 게 아니라 그대로 책으로 원래 우리나라도 웹툰 시장에서 웹툰을 책으로 만들어서 팔잖아요. 이게 지금 23위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 웹툰이 일본 순위 이 23위가 지금 물론 발매일이 원피스가 훨씬 빠르지만 원피스 우주형제보다 위에 있거든요. 윈드브레이커 재밌고 사실 일본 시장에서 한국 웹툰을 노리는 게 몇 개 있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많이들 노리고 있죠. 네, 워낙 한국은 웹툰이 강세이기 때문에 웹툰 시장에서 근데 윈드브레이커가 아주 좀 반가운 작품이 이렇게 또 들어와 있어서 소년 매거진에서 연재 중인데 지금 한국에서는 20권이 나왔는데 이번에 10권 정도 10권 정도 또 이제 가고 있군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장점이 뭐냐면 한국에서 연재를 쉬더라도 일본에서 발매가 계속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10권이나 쌓여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작품이 있다는 게 좀 흥미롭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국뽕이 차오르는데? 약간 예전에 그 나 혼자만 레벨업? 이게 한때는 원피스를 넘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나 혼자만 레벨업이 외국에서 진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카카오 웹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보진 않았는데 웹툰은 좀 끝나면 몰아서 보는 편이라 저는 저도 좀 매주 기다리는 게 힘들긴 하더라고요. 일단은 일본 만화 순위를 봤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슬램덩크가 워낙 독차지 하고 있어서 딱히 크게 얘기할 게 없고 비교를 해드리기에도 한국은 워낙 슬램덩크가 약간 슬램덩크 가라앉을 때까지는 아무래도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1위부터 20위까지 보통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다 슬램덩크예요. 네, 1위부터 20위 전부 슬램덩크고 그나마 이제 한 30위까지 넓히면 중간중간 끼어있는 게 모치더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술회전이랑 이제 체인소맨의 상위권 그나마 좀 상위권에 있고 슬램덩크 제외한 상위권에 있고 사실 여기 순위에도 있는데 5위 17위에 사실 저게 있어요. 치이카와 국내의 제목은 원작기입니다. 뭔가 작고 귀여운 녀석에서 원작
작품인데 요것도 한국 순위권에 있고 스파이 패밀리 스파이 패밀리는 계속 이제 순위권에 있죠. 이런 식으로 순위권에 좀 랭크가 돼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게 여기에 넣는데 한국에서는 좀 잘 보이는 작품이 도쿄 에일리언즈. 도쿄 에일리언즈. 네, 뭔가 매니 블랙 생각나는 내용이 그래서 생각나고 재밌죠? 도쿄 굴 느낌도 좀 나고 네, 도쿄 굴 느낌도 좀 나고 미소년 많이 나오고 장르가 당연히 액션물로 생각을 하고 봤는데 그림체랑 이런 게 정말 잘생긴 남자들이 나오고 잘생긴 남자들만 나와요. 그리고 네, 잘생겼습니다. 1화에서 남자랑 약간 눈 맞아갖고 막 분위기가 야릇해지는 장면이 나오길래 이런 게 나오는데 벽치기 나오고 제가 그 일본에 이런 게 인기 많죠. 네, 일본에서 지금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마이너한 작품이긴 한데 블루 피리어드 블루 피리어드 넷플릭스에서 또 볼 수 있죠. 그것도 지금 일본에서 프로모션 많이 하고 일본에서 골든 카무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골든 카무이. 골든 카무이가 일본의 토속 신앙 이런 것도 좀 나오고 토속 민족 나오고 그리고 이게 세계 2차 대전 때 숨겨놨던 금을 막 이렇게 뭐 찾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게 본 작품이고 최근에 완결이 돼가지고 서점에서도 되게 크게 프로모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서점에서 프로모션 하고 있는데 조금 잔인해요. 조금 잔인하고 약간 코믹을 많이 넣었는데 내용은 엄청 진지해요. 그러니까 어떤 엄청난 황금을 많이 숨겨놓은 장소를 알고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나갈 수는 없으니 죄수들 등에다가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붙이면은 하나의 지도가 될 수 있게. 그러니 이 죄수들은 다른 죄수들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자기 거랑 매칭을 해서 지도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내용 자체는 엄청 잔인하고. 네. 근데 그거에 상관없이 연루돼 있는 군인 하나 있고 또 그거랑 연루돼 있는 마을 부족에 있는 조그만 아이가 있고 근데 이 부족의 아이는 자연에서 자란 친구라서 막 예를 들면 다람쥐를 잡으면 우리는 다람쥐 귀엽다는 살코기가 없는데 그 친구 일단 뇌부터 일단 요리를 해서 이거 별미야 약간 이런 먹어야 하니까. 네, 그게 당연한 민족인 거죠. 사냥도 막 이렇게 활로 하고 막 만들어서 하고 덫 쪽 놓고 그래서 저는 근데 상당히 이렇게 되면 들으면 잔인하게 들을 수 있는데 웃긴 개그가 진짜 많아요. 개그 멘트 엄청 많고 개인적으로는 진짜 재밌게 봤고 이것도 완결될 때까지 아껴놨다고 보려고 모아놨는데 완결이 돼서 이제 보겠군요. 네, 골든 카무이는 지금 순위에는 없지만 저는 엄청 추천드리는 작품이에요. 한국에서 특히 만화를 좀 가볍게 보시는 분들보다는 좀 많이 보신 분들은 더 재밌게 보시는 것 같고 가볍게 보시는 분들도 그림체가 워낙 괜찮아서 네, 그림체가 친숙한 그림체거든요. 잘 나서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점프에서 미는 작품들을 보면 뭐가 있는지 보면 여전히 원피스 밀고 있고요. 원피스 1등이고 스파이 패밀리가 거의 2등이고요. 스파이 패밀리는 피규어나 이런 거 특화되어 있는 캐릭터들이 많으니까 안냐도 그렇고 본드도 그렇고 내용 자체도 좀 어느 정도 대중적으로 퍼지기도 괜찮고 일단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으니까요. 진짜 캐릭터를 잘 만들어서 사실은 이런 옴니버스식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빌드업이 물론 뭐 학교에 들어와서 누군가랑 친해져야 된다 이런 걸로 해서 빌드업은 큰 틀은 있지만 결국 옴니버스식들은 닥터 슬럼프도 그렇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수 있어도 이렇게 막 1위까지 올라가고는 힘들거든요. 뭐 도라에몽도 그렇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1위 거뜬히 넘보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거는 오로지 작가의 그림 실력과 캐릭터의 힘이 아닌가. 여기에 스토리가 그런 것 같아요. 완전 이제 닥터 슬럼프처럼 평온하게 쌓여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좀 불안감을 내재하고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빌드업을 쌓아가다 보니까 전체 큰 줄기에서도 이 스토리를 놓칠 수가 없는 그런 게 그 스토리의 강점으로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불안정한 평화라고. 근데 주인공들 너무 세서 불안정한데 위기감은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얘네가 아냐가 납치가 돼도 그냥 웃는 모습이 귀엽다라고 느껴지지 얘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느낌?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다 출신이 다르거든요. 그거 맞아요. 원래는 적국이고 맞아요. 그런 게 있지 않나? 저는 스파페 광팬이었어. 스파페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옴니버스식의 장점은 굳이 끝낼 이유가 없다. 스토리가 계속 그냥 빨리 끝낼 것 같진 않은 느낌? 사실 일본이 트렌드가 1부, 2부 끊어서 애니메이션에 들어갈 수 있게끔 끊어서 하는 게 대세인데 이 친구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옴니버스니까 알아서 내용이 이게 탁탁 나눠져. 그렇죠. 그래서 재밌게 쭉 스파이더맨 고공행진을 할 것 같고요. 네. 이제 도쿄 리벤져스가 빈 자리를 어떤 만화가 채울 것인가. 도리벤의 빈자리. 네. 생각보다 블루락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저는 그쵸? 더 치고 올라올 줄 알았는데 스포츠 만화는 확실히 슬램덩크가 다시 부르는 걸 보면 슬램덩크의 그림자에 아직도 있지 않나. 블루락도 처음에는 테니스의 왕자처럼 기술을 막 쓰는 말도 안 되는 축구인 줄 알았는데 물론 지금 주인공은 거의 막 공간 지배를 하고 막 시야가 천장에서 본 것처럼 볼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있긴 한데 어쨌든 블루락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현실 반영을 잘했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일본 축구가 발전했고 실제가 됐죠. 네, 일본이 스페인을 이기고 독일을 이겼기 때문에 블루락이 나온 것처럼 크로아티아랑 비겼다.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보면 블루락이 순위가 이렇게 주춤하고 그리고 주술회전 혼자서 점프를 이끌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만화가 분명히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죠. 원피스가 지금 꽤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현재 풀고는 있지만 원피스는 아시다시피 좀 길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도플라밍고 편도 거의 2년 가까이 연재를 했고 빅맘 편도 거의 1, 2년 연재를 했고 그렇죠. 지금 이제 종방부를 가고 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원피스는 이제 그냥 한 자리 그냥 차지하고 있는 논외로 보고 나머지 애들 중에서 이제 누가 치고 올라갈 거냐. 근데 스파이 패밀리 아승을 노리는 친구가 다음 작품 뭐가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는 블루락 단단한 밀었는데 그 친구는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중간만 갈 것 같고 지금 기세는 딱 중간 정도. 다음 만화가 어떤 게 있을지는 지금 슬램덩크로 잠시 쉬어가는 기간인데 다음 달에 순위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순위표를 계속 같이 확인하면서 어떤 만화가 라이징 스타가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저희의 즐거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일본의 순위표를 한번 살펴봤고요. 만화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순위표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정말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저희 구매 홍보에서도 이 순위에 들어가는 만화책들 중에 가급적이면 서점에 좀 드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사가주세요. 사가주셔야 저희가 새 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해주신 유니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제주 현지 로켓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주신다면? 만화책은 이렇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소개시켜드리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만화책은 아무리 보더라도 결국엔 책을 소장해서 그 책에서 이제 나오는 그 특유의 만화책 사이에 있는 책에 있는 종이에 있는데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또 겉표지랑 속표지 구매를 했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아는 것들. 그렇죠. 작가의 말. 작가의 말이라든가 저는 만화책은 사실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른 시대에서 만화책도 물론 많이 비싸졌지만 그래도 같은 금액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만화책 많이 사용해주시고 만화에 관해서 요 만화를 좀 다뤘으면 좋겠다 아니면 요 만화가 궁금하다 아니면 일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에는 여러 가지 만화의 시상식이 있어요. 데츠카 오다모 상이라든가 소학관 상이라든가 이 만화가 대단하다. 이 만화가 대단하다 차세대 만화. 차세대 만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보면서 트렌드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트렌드 확인해보는 거 굉장히 좋죠. 그런 것도 그런 데서 추천되는 책들은 다 웬만큼 재미있습니다. 맞습니다. 상 받은 작품들은 다 작품성이 있는 거니까. 한번 준비해보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궁금하신 작품이 있거나 이런 얘기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